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비독서연구원의 김용호 원장입니다. 제가 이 안양에서 이 시작을 처음 하게 된 연유는요, 제가 여기 성결대학의 83학번의 학번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40년 만에 지금 여기 학교 모교 겸 또 안양을 방문하게 돼서 또 여기서 우연하게 강의를 또 무료 공개 강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알렉산더와 저는 그 나폴레옹 이런 전쟁의 영웅들을 많이 흠모하면서 소년시대를 지나왔는데, 그 중에 나폴레옹 장군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전쟁할 때 승산 확률을 가지고 장군들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나폴레옹은 몇 프로의 승산 확률을 가지고 전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몇 프로를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을까요? 혹시 나폴레옹은 몇 프로 승산만 있으면 전쟁하겠다고 하는 그 데이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5%. 예, 5%. 예. 또 한 분 계시는. 대부분 전쟁할 때는요, 50% 이상 확률이 넘어야 전쟁합니다. 개인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많은 문적, 인적 동원이 돼가지고 그 인프라 깔고 엄청난 준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격언이 있어요. 자기는 1%의 승산만 있으면 1%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발상입니까?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의 신조와 같이 전쟁사의 나폴레옹은 전쟁의 신이라 할 정도로 전쟁을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싸움은 거의 다 이겼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여러분을 초청을 그 특별 혹은 공개 강좌를 개설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초청을 드리면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한 10분 정도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딱 그 반수가 오셨네요, 5분이. 그래서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나폴레옹이 한 얘기가, 그 양반은 전쟁, 그냥 어마어마한 물자 가지고 사람이 죽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1%의 승산을 가지고 전쟁한 사람이 지금은 전쟁의 영웅으로 모든 전쟁에서 신이라 할 정도로 전쟁의 대가가 됐는데, 저는 처음 시작을 치고서는 이 5분을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특히 또 이 추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비독서의 개관을 하면서 서원이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이 나비독서는 제가 그 책을 저기 2016년도에 교보문고에서 사인회도 하면서 강연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에 내려가서 한 4년, 5년 가까이 책도 쓰고 뭐 사색도 한다고 해서 거기서 한 4, 5년을 지냈다가 이제 여기 올라와서, 그러고 나서 이제 5년 만에 이 첫 번 이 나비 독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제가 무안에서부터 이걸 시작할 때는, 또 제가 그 종로에서도 카페를 하면서도 이 독서 강연을 제 카페에서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은 안양에서 일기생,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에 다 들어오셔가지고 수업을 수강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일기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생 여러분을 모시고 이제 시작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프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도대체 나비 독서가 어떤 것이고, 뭐 어떻게 독서하길래 어떤 방법으로 독서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개감만 오늘 좀 설명해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게 독서가 가능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제가 강연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 제 책에는 이제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 나비가 사실은 나비 독서의 이제 원조 나비입니다. 저희가 책에서 쓰는 나비인데, 이 나비가
처음부터 나비가 되지 않죠. 저 애벌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비는. 그래서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된 애벌레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동화처럼 한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책을 사신 분들은 또 이미 그게 있기 때문에 아는 내용입니다만, 한번 동화의 세계를 가셔서 잠깐 한번 동화 얘기를 심취해 보시고,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 위해 꿈을 꾸는 애벌레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나비가 되질 않죠. 이 징그러운 몸에 이 환상의 나비가 자기 몸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나비의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천장 아래서 깨어나서 자기의 상태를 보니까 나비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자기를 봐도 징그러울 정도로, 너무나 징그러운 모습이 많잖아요. 이런 징그러운 애벌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벌레가 좌절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나비가 되고자 생각을 해도 지금 이 상태에서 나비가 될 가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애벌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지금 살아가야 될 그 애벌레의 삶을 그냥 비탈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애벌레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아무리 날고 뛰어도 도저히 나비가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벌레가 결심하게 된 것은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렇게 살 바에는 비참하게 사느니 깨끗이 죽자.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거기 유혹에 올감에 걸리죠. 거기에 못 벗어나면 그냥 그대로 이제 생을 마치는 겁니다. 이 애벌레도 역시 그런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에다가 오라를 걸고서 극단의 결심하는 순간에 이것을 본 안타까운 동료 하나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애벌레에게 말을 시킵니다. 야, 너 왜 자살하려고 그래? 자살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결정인데 너 지금 가장 어리석은 결정한 거야.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 애벌레가 고백합니다. 야, 우리가 나비가 되어야 되는데 나비가 되는 방법도 없고 이러다가 지금 우리가 새에게 물려서 죽느니 차라리 그냥 내 손으로 내가 깨끗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 애벌레가 놀라운 비밀을 얘기를 해줘요. 애벌레의 생애는 한 과정이야. 이거는 이 과정이 지나가야 나비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나비로 확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살을 기도했던 이 애벌레는 그런 정보가 없었잖아요. 누가 알려줄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고립되죠. 그리고 어리석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최선의 결정인, 베스트의 결정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죽으려는 그 찰나에 누군가가 동료가 알려주는 이 애벌레를 만나게 된 거죠. 정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죽고 사느냐는 것은 이 시대에 이 생사권이 달린 것이 지금 정보 시대입니다. 정보. 우리가 정보에 늦잖아요. 뒤늦잖아요. 여러분 일본 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는 일본에게 뒤졌어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보다 한 30년 앞서갔다고 우리가 자라올 때는 그랬거든요. 미국은 60년 앞서 나갔다. 그 앞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차이냐면은 정보력의 차이입니다. 정보력. 얼마나 빠른 데이터와 정보를 알고 먼저 선취하고 먼저 공격하고 먼저 철수하고 이런 그 기민함을 주는 게 정보의 생명이거든요. 지금 이 정보의 문제를 알려준 거예요. 너 죽는 건 어리석은 거야. 이건 간 과정이야. 우리는 원래 나비야, 나비. 근데 나비는 이 애벌레의 과정을 지나가서 나비가 되는 거야. 이걸 알려준 겁니다. 얼마나 정보력이 중요한가를 지금 이 나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야, 네가 굳이 자살을 안 해도 너 죽으려면 그냥 저 나무 가지 끝에 가만히 걸려만 있으면 새가 너를 그냥 낚아채버려. 그러니까 죽는 건 어려운 거 아니야.
죽는 거. 사는 게 어려운 건데 우리가 살아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우리는 나비야. 그러니까 이 애벌레로 끝나는 애벌레가 아니야. 요 과정을 거치는 것뿐이야. 그러면서 이 정보를 이 애벌레가 계속 줍니다. 그래서 목에 오라를 걸고 있는 이 애벌레에게 이 동료 애벌레가 선배 애벌레들의 그 과정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비가 되었단다. 우리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비가 돼서 이 지긋지긋한 요 좁은 환경을 벗어나 넓은 창공을 많은 꽃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색색 형형색색의 꽃들을 대기를 우리가 날아가서 마음껏 놀고 꿀도 빨아먹고 우리가 정말 그 좋은 세상을 이제 보게 되는 나비가 된단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됐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다. 우리 몸의 이 에너지가 나비로 변신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 그 에너지가 뭐야? 지금 우리가 그 에너지는 풀이야, 풀. 이 음식을, 이 양식을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된다. 언제까지?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오기까지 계속 먹어야 돼. 그러니까 먹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 스탑하면 안 돼. 계속 움직여야 돼. 먹어야 돼.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나비가 된다는 정보를 드디어 이 애벌레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나비의 DNA가 있어, 자체가. 근데 이 DNA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게 피려면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공급이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와야 이 나비로의 변신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먹는 거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 하고 일러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애벌레가 자살을 포기하고 지금 저 끝에 있는 애벌레가 지금 그 자살을 기도했던 그 애벌레예요. 그 오라를 풀고 나와서 이 동료들이 지금 몰려가는 나무 쪽으로 지금 기어가기 시작해요. 맨 뒤에 그래, 그럼 나도 살아야지. 나도 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한 나무에게로 기어갑니다. 열심히 기어갔어요. 기어가서 동료들과 어울려서 나무에게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먹어야죠. 열심히 먹습니다. 풀 하나 먹고 이파리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또 먹어도 이 애벌레의 속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먹을지 몰라. 그러나 그 아까 동료가 말해주기를 몸에서 신호가 올 때까지야. 그러니까 먹어도 배설을 또 나가고 먹어도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이 애벌레가 그 정보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먹고 또 먹고 계속 먹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뽕잎을 계속 먹는 거죠. 열심히 뽕잎을 먹었습니다. 먹고 또 먹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먹고 또 먹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먹었는데 이제는 안 먹을래. 그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은 그 순간의 에너지나 성장이나 DNA가 딱 스톱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끝난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요, 기형화가 돼요. 기형화가 완성품이 안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미제품과 완성품의 차이를 아시나요? 완성품은 고가의 제품으로 팔립니다. 그러나 미제품은 고가의 제품은 그냥 폐기예요. 그냥 그걸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끝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벌레가 몸에 신호가 올 때까지 먹는 거예요. 계속 먹었어. 또 먹었어. 계속 먹어요. 언제까지? 몸에 반응이 올 때까지. 자, 이제 몸에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불 채워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불 채워지니까. 그리고 뭐가 자꾸 토할 것 같은 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 뭐가 질질질질 나와. 이게 뭐지? 입에서 뭐 자꾸 가렵고 그러니까 뭐 자꾸 손짓으로 발짓으로 이렇게 막 해보니까 이게 신기한
거미줄 같은 하얀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도 필요한 명주실입니다. 명주실. 그 입에서 명주실이 나올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자꾸 토해내면서 감아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고치를 만들어서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몸을 보온을 해가지고 어느 시점과 시기와 일정이 지나가면서 내가 변신하는 틀이구나, 둥지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그다음부터는 먹는 걸 멈추고 이제는 입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명주실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계속 짜냈어요. 정말 이 과정이 될 때까지는 그 지루하고 고통의 시간이 있었죠. 예? 어떤 과정이든지요, 한 스텝 바이 스텝을 올라갈 때는요, 고통의 과정이 다 있어요. 힘들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쉬운 게 있었어요? 쉽지 않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렇게 계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예, 쉽지가 않아요. 근데 힘들지 않아요. 예? 별로 힘들지 않아요. 네. 자,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 이거 굉장한 천지개벽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애벌레가 그런 변신을 느끼고 경험을 해요. 이 애벌레도.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도 엄청난 천지개벽이 있어요. 이 애벌레보다도 몇천 배 더 강력한 DNA가 우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깨우치고 발견하고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거 뚫어질 때까지 뚫어야 돼요. 제가요, 종로에서 카페를 한 7년을 했어요. 7년을 하면서 그 카페를 하면서 피카소의 추상화 그림 하나 걸어놨어요. 누가 선물을 줬길래. 눈이 여기 붓고 코가 붓고 뭐 이상한 추상화 있잖아요. 피카소 추상화. 근데 어떤 손님이 와서 보더니 야, 피카소가 그림이 여기 걸려있네. 카페에 피카소 그림이 걸려있네. 신기하더라고요. 이분이 홍대 교수에 보니까.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사장님이 어떻게 이 피카소 그림을, 그래서 제가 지금 감상하고 있는 중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요, 카페를 7년 동안 걸어놨는데 카페 7년 만에 딱 접어서 제가 제주도 내려갔거든요. 그때 깨우쳤어요. 7년 만에. 계속 피카소 그림을 서빙을 하면서 손님하고 보면서 일을 하면서 청소하면서 계속 피카소, 쟤는 왜 그림을 저렇게 그렸을까? 왜 우리가 지금 그림을 똑같이 이렇게 한 코에 평생에 얘는 이 코가 막 다 따로 놀잖아요. 추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초현실 그림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로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이제 피카소의 진가를 알기 때문에 그 그림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그 그림을 깨우치는 순간에 피카소가 눈을 보고서 깨우친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거기다 담았고, 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의 눈물 방울을 거기다 그렸고, 이게 다 분해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이 집중적으로 깨달음을 그 한 폭에다가 그려놓구나. 이 추상적인 그 그림을 넣었지만 거기에 모든 메시지, 인간의 애완과 눈물과 고뇌와 슬픔을 다 거기다 집어넣구나. 그걸 어느 순간 그 필링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끊임없이 책을 봤죠. 책을 보면서 피카소에 관련된. 이 사람도 뭐 보통 그 세계가 뭐 험난한 세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피카소는 우리나라하고 또 아주 밀접한 작가입니다. 6.25 전쟁 났을 때 그 침략에 대해서 그 그림도 그린 그 대작 있잖아요. 그 6.25의 참상을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그게 있어요. 6.25 우리나라에 대한 그림도 베로니카라든지 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뚫으려면요, 한 가지를 보려면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깨우치기 올 때까지 그냥 올인을 해야 뚫어져요.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는 그냥 적당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나비 독서라는 책을 파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거기에 막 미쳐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비 독서를 제가 깨우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비 독서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 그림으로 이제 담아낸 거죠. 그래서 이 애벌레가 드디어 싱글벙글 얼마 전까 조금 전까지만 해서 이제 인생의 좌절과 포기하려고 했던 이 애벌레가 갑자기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명주실이 막 주변에 풍성해지며 자기 몸을 보여주니까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고치를 만들어요. 고치를 만들어서 오 마이 갓, 이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깨우침이 온 거예요. 사람은 깨우침이 올 때 이제 변화가 되거든요. 깨우치지 않게 되면 그냥 스탑입니다. 그냥 거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나이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나이 먹어서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나이는 비록 적어도 젊어도 깨우침이 오는 순간부터는 변신이 돼요. 변화가 되는 게 사람은. 그러니까 이 애벌레도 그 동료의 그 귀한 정보를 가지고 계속 무빙,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먹고 또 먹고 계속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면서 계속 이 명주실, 그 실버 아테르 반짝이는 그 투명한 명주실이 막 나오고 입이 눈이 지고 싱글벙글해요. 싱글벙글합니다. 오, 신기하기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을 해서 이제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열매와 같아요. 굉장히 그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 소득의 그 기쁨, 그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농부들이 그 들녘에 나가서 처음에는 초봄에 가서 그 물을 대고 물도 빼주고 잔디 저 거름 펴주고 그때 앞에서 노력을 하면서 하는 그 인내가 뭡니까? 계속 농사해오면서 마지막 수시와 결실기를 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걸 참는 거거든요. 요 과정이 지나면, 요 과정만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하고 참고 남들이 자고 쉴 때 이 사람은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소득을 알기 때문에, 결과물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소득을 일으키잖아요. 이 애벌레는 몰랐지만은 그 좋은 친구, 멘토를 통해서 자기가 나비가 되는 과정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된다는 걸 알았고 이제 결과물이 나와서 드디어 이제 고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나비가 됐어요. 이게 그 나비입니다. 이 나비가 바로 자살을 기도했던 그 나비가 드디어 나비가 되고 나니까 이야, 저 동료들 속에 자기가 그 과거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비가 거기 또 몰려가는 새로운 그 팀한테 그냥 가지 않고 또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 맞아. 계속해, 포기하지 마. 그래, 잘하고 있어. 너희들도 나처럼 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격려해주는 장면입니다. 이 멋있는 이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애벌레도 엄청난 고통의 기간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